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년 7월 14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약간 혼조권 마감이 됐죠. 코스피는 약간 약세, 코스닥은 소폭의 상승으로 이제 마감했는데요. 미국 시장이 어제는 좀 조정이었습니다. 어제 약세 이유는 미국이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조금 올라가는 그런 지표 발표가 있다 보니까 인플레 우려감 때문에 좀 조정을 받은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 영향 받으면서 국내 시장도 오늘 장 초반에 좀 약세권을 계속 좀 보여주다가요. 코스닥 시장은 개별 종목단의 어떤 종목군들 이슈 있는 것들이 좀 많았죠 오늘. 그런 것들 좀 짚어드릴 거고 2차전지 소재주들이 또 이제 최근 계속적으로 이제 강한 흐름을 보여주겠습니다. 강한 정도가 아니에요. 5% 이상씩은 막 꽉꽉 이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 소재주들의 어떤 불꽃 시세 흐름 정도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이번에 터지는 2차전지 소재주들의 어떤 시세 분출은 이번 강세장에서 어느 정도 말미를 좀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적절하게 2차전지 소재주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완전히 장기 진짜 3년, 4년 이상 이렇게 홀딩하는 전략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면 이번 강세장에서의 어떤 사이클적인 투자를 노린다면 조금 보수적인 어떤 관점으로 지금부터는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차전지 관련주들이 시장을 좀 압도하는 흐름 전개되고 있고요. 오늘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러 가지 이슈들 짚어드리겠지만 미스터 마켓에 신경 쓰기보다는요, 시장 전체 흐름에 인플레이션 다시 또 우려해가지고 또 시장 출렁이고 이런 것들에 신경 쓰기보다는 지금은 시장은 제가 볼 땐 상승 추세 분위기가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지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종목을 최대한 점검하면서 비중 조절 내지는 교체한다든지 거기에 좀 집중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내 계좌에 집중하자. 내가 가진 종목에 집중하자.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튀기 시작하는 종목 중에서 오늘 같은 경우도 아미코젠 같은 기업 그리고 얼마 전에 신흥 SEC라든지 또 오늘 일진 머티리얼즈도 이제 5% 이상 튀었는데요. 꾸준하게 분석하고 제가 커버했던 종목군들 그리고 이제 같이 이제 공부했던 그런 어떤 굉장히 유망한 성장주들 있죠. 실적 동반한 어떤 성장주들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신뢰하고 기다려주니까 보답을 주는 그런 상승 시세 흐름들이 좀 전개되는 게 툭툭 나오거든요. 그래서 태고 사이언스 이런 것들을 정말 6개월 이상 이렇게 지지부진했잖아요. 근데 아니 이렇게 좋은 종목이 그래서 홀딩 의견을 계속 드렸었는데 시세가 좀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흐름인 것 같고요. 차바이오텍도 마찬가지였죠. 차바이오텍도 6, 7개월을 막 옆으로 횡보하고 박스권 안에서만 갇히다가 박스권 돌파하니까 그냥 솟구치는 형태의 시세가 나왔죠. 그래서 종목이 괜찮은 건지 이 종목이 실적이나 모멘텀적인 측면 어떤 메가 트렌드에 잘 부합되고 주도주의 어떤 위상을 갖고 있는 기업인지 그 부분에 대한 검증하는 게 핵심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미스터 마켓에 너무 신경 쓰고 물가 지표가 저렇게 돼서 어떻게 될지 이거는 우리가 주식으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수익을 내는데 별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뒤로 하고 종목을 좀 최대한 점검하자. 요 얘기를 드리는 게 핵심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 마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정리한 것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볼까 싶은데요. 이제 간략하게 시장 이제 마감 코멘트, 미국 CPI 이제 소비자 물가 지표가 이제 높게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로 시장이 좀 약세권이었고요. 하지만 제가 볼 땐 작은 파동 정도로 판단됩니다. 되려 시장은 이슈 있는 종목군 2차전지 소재주 강세로 수급은 활발했다 보여지고요. 강세 시장 분위기 흐름은 지속 유지되고 있다. 오늘 이슈 짚을 것들, 이슈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좀 있었고요. 밑에 거는 나중에 제가 좀 코멘트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마감해보면요. 코스피 지수 오늘 0.2% 약세 마감했습니다. 3264포인트. 상승 종목수보다 하락 종목수가 200여 종목 가까이 많았고요. 코스닥은 0.16% 상승.
1404포인트. 역시나 이제 하락 종목 수가 한 200여 종목 많았는데요. 코스닥은 그래도 시총 상위 종목들 강세한 것들이 좀 많아가지고 지수는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 기관이 이제 둘 다 이제 순매도했습니다. 3천억 내외로. 하지만 코스닥은 최근에 외국인들은 계속 순매수 중이죠. 오늘도 200억 정도 순매수, 기관은 700억 순매도. 이런 어떤 수급 구도였고요. 증시 주변 자금 고객 예수금은 65조 수준, 그러니까 60조 대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언제든 살 수 있는 그런 자금이 항상 대기하고 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 차트는 오늘 음봉 마감이긴 하지만 그래도 밑꼬리 그리면서 안정된 추세 흐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은 양봉입니다. 밑꼬리 그리면서 양봉에 하여튼 뭐 강한 흐름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하여튼 코스닥이 최근에 더 강한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2차전지 내에서도 셀 업체가 아니라 소재 업체들이 강하죠. 그래서 코스닥이 좀 강한 어떤 흐름입니다. 수급 구체적으로도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2,700억을 순매도했는데요. 화학 이제 2차전지 쪽에서 소폭의 또 순매수,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좀 순매도하는 흐름이었다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코스닥 쪽 외국인이 순매수, 뭐 특징적인 건 좀 없네요. 그 정도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개별주 성격의 시장 흐름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한샘이 뭐 매물로 나오고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총 상위주들 보면 상승 하락이 뭐 굉장히 변동성이 작았죠. 그래도 그나마 시총 상위 2, 3, 4, 5, 6까지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그래도 시장이 요 정도 좀 방어가 된 것 같고요. 뭐 나머지는 조금 약세인 것도 많고, 2차전지가 역시나 강했어요. 포스코케미칼 오늘도 2.4% 강세. 코스닥 쪽도 에코프로비엠 5.8% 강세, LNF 오늘도 상승 4.9% 상승, 그리고 여기 반도체 이제 실리콘 업스였죠. LX 세미콘이 6.7% 강세, 오스템 임플란트 그냥 개별 성격이에요. 종목별로 그냥 차별화된 어떤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클래시스 2% 상승 하면서 실적 동반되는 그런 뭐 바이오 종목들 덴탈 쪽하고 오스템 임플란트 이런 거랑 같이 강한 어떤 흐름을 보여줬고요. 데브시스터즈라든지 헬렉스미스 뭐 개별 이슈가 있으니까 이렇게 좀 올랐다 보면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 2.9% 상승. 2차전지가 뭐 완전히 압도하는 대주전자재료도 11% 상승, 아미코젠 8.6% 상승. 그래서 종목별로 차별화가 있었고요. 그런 종목을 들고 있지 않았으면 뭐 정말 재미없는 시장이었고, 그런 것들이 내 포트에 두세 종목씩 있었으면 좀 좋게 느껴지는 그런 시장이었고, 그래서 그런 어떤 느낌의 시장이고요. 인터파크 상한가인데 이것도 매각이죠. 그래서 지금 매각하는 것들 좀 많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한샘도 최대주주가 아예 그냥 매각 공식화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마 사모펀드 쪽으로 아마 매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튼신한 기업을 하여튼 뭐 무슨 내막이 있겠죠. 그리고 뭐 CTC 바이오 이런 것들도 지금 한투파라는 그 한국투자 파트너스라는 뭐 벤처 회사도 투자하고 이런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던 지분 10%를 전량 어디다 팔았는지를 얘기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최대 주주가 9.9% 지분인데 그거보다 더 많은 지분이 누구한테 갔잖아요. 그것도 프리미엄을 주고 팔았어요. 40% 정도의 프리미엄을 주고 팔았거든요. 그러면 이거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더라도 이거 뭐 단순 투자라고 명시를 하긴 했지만 언제든 뭐 경영 참여라고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뭐 M&A 이슈로 휩싸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이슈로 20% 이상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뭐 좀 종목들이 오늘 굉장히 강했던 것도 있는데 뭐 매각 이슈라든지 M&A 관련된 이슈 이런 것들이 좀 불었던 그런 종목군들이 이렇게 좀 시장에 불을 좀 지피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그래서 오늘 테마 업종별로 간략하게 체크 한번 해드릴게요. 2차전지 쪽이 뭐 소재뿐이 아니라 장비 회사들까지도 이렇게 쫙 급등을 했어요. 원익핀, 뭐 제가 이제
이제 투자 대상으로 좀 보고 있는 건 아닙니다. 2차전지 장비 쪽은 예, 아니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사실 소재 대비해서 메리트가 현저히 낮고 사실상 그 2차전지 투자하는 데 있어가지고 전략상 메인은 소재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제 어떤 업종 내에서도 주도주, 뭐 1등주, 2등주까지 정도만 투자 대상으로 보고 이제 투자하려고 하지, 이 장비주까지 가는 건 좀 아니라 보거든요. 근데 이 장비주까지 그냥 들썩이게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지금 수급이, 그래서 지금 현재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도 치다가 좀 쉬지 않습니까? 이 2차 전지가 지금 완전히 그냥 시장을 압도하다 보니까 쉬는 거예요, 지금 바이오가. 일부 이제 뭐 덴탈이라든지 미용 쪽에서 한 번씩 튀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2차 전지가 주도권을 쥐고 있고 소재주들 이쪽이 이제 키를 쥐고 있다, 현재 주도권을. 그래서 보시면 2차 전지 소재주들이 이렇게 더 강한 코스모 신소재까지 15% 뛰었어요. 그래서 어제 한 구독자분이 저한테 질문하셨던데 2차 전지 소재주가 돌아가면서 지금 상승하니까 아직 덜 오른 코스모 신소재나 그 일진 머티리얼즈가 어떻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다 순환매 같이 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답변 드렸고 그래서 결국은 그분 참 실력자신데 코스모 신소재 오늘 15% 튀었고 일진 머티리얼즈도 이제 5% 튀었죠. 그래서 뭐 돌아가면서 지금 계속 띄우고 있고요. 대주전자 재료도 오늘 11% 띄우면서 박스권 상단 돌파시키는 그런 구도의 흐름이 전개됐네요. 그래서 수급도 최근에 외국인 기관들이 쌍끌이 그냥 순매수하면서 잡아 끌고 올리는 거고요. 에코프로비엠도 역시나 신고가 흐름을 계속 이어가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네요. 그래서 2차 전지가 완전히 압도하고 있고 상하포론테크는 2차 전지 쪽도 있지만 수소 쪽도 있죠. 요것도 이제 양봉 딱 썼네요. 외국인 기관 그냥 끓여 사죠. 외국인 기관들 같은 경우는 장기성 자금이 아니면 대부분 분기 단위로 좀 투자를 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분위기 몰이 한다 싶으면 싹 들어오는 자금들도 상당히 많아요. LNF가 역시나 이제 신고가, 매물 없으면 그냥 위로 쳐버리는 거죠. 그냥 지금 어디로 지금 막 자금은 많은데 어디에 붙일지를 지금 갈팡질팡 하다가 어디에 좀 쏠림 현상 발생하면 외국이든 기관이든 세력이든 큰손이든 그냥 거기로 다 그냥 몰아버려요, 그냥. 그게 지금 계속 연속적으로 연출되고 있거든요. 신흥 SEC도 이제 여기 박스권 돌파하니까 그 뒤로 더 튀죠. 박스권 돌파할 때 7월 6일 날 보면 개인들은 엄청나게 팔았거든요. 7월 6일 날 엄청나게 판거 다니네요. 이렇게 이제 개인들은 팔았죠. 그 뒤로도 이제 계속 팔죠. 그거 먹으면서 이제 올리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와 지금 메이저들의 어떤 수급 구도는 완전히 다르다. 솔루스 첨단 소재도 박스권 상단을 오늘 딱 돌파시켜 버렸네요. 수급 역시나 기관 외국인들이 쌍끌로 쫙. 동박업체죠. 캠트로스, 에코프로, 이런 것들. 오히려 이제 큰 기업들은 약하죠. SKI 테크놀로지 옆으로 이제 기어버리네요. 그래서 지금 소재주가 강한데 아까 코멘트 제가 이제 드렸듯이 슬슬 이제 차익 실현을 시작하는 그런 전략으로 좀 하는 게 저는 안전하다고 봐요. 그래서 2차전지 소재주들은 뭐 개별적으로는 이제 또 다르게 또 전략상 펴야겠지만 전체적인 어떤 관점의 어떤 변화는 이제 급등을 막 하는 그런 어떤 소재주들은 차익 실현을 시작하는 그런 전략이 다소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이클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미코젠이 오늘 8.6% 상승했어요. 아미코젠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이제 DS 자산운용에서도 6% 지분을 이제 취득했다는 소식까지 나오면서 정배열 계속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종목은 접근하실 때도 중장기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이다 얘기를 들었는데 단기로 볼 종목이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오늘 이제 오른 이유는요, 요 내용 때문에 오늘은 보다 더 튀었던 걸로 보여져요. 이 아미코젠은 이 바이오 의약품을 만들 때 들어가는 레진이라는 또 이제 원료, 그걸 이제
국산화하는 기업입니다. 해외 기업까지 인수하면서 100% 국산화하는 기업이고, 그런 부분에서 이 송도 쪽에 이제 바이오 의약품 기업이 몰려 있지 않습니까? 삼성바이오하고 이제 셀트리온.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허브로 키우고 더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이렇게 또 들어오게 되면 이 아메코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향후 어떤 매출 증가 요인들이 좀 발생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좋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2,500억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송도가 여기에 적합한 후보지다 해서 선정이 됐는데요. 앞으로 이제 기대가 되네요.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등 국내 대표적인 바이오 앵커 기업과 함께 여러 가지 병원, 연구소, 산학, 연병, 학교, 연구소, 병원, 협력 네트워크가 중요한 K바이오 랩 허브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부지 무상 제공, 높은 재정 지원 계획 등 사업 계획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해서 여기를 키운다는 것 자체, 미국의 보스턴에 바이오 스타트업 지원 기관인 랩센트럴을 배치마킹한 모델로 K바이오 랩 허브를 이제 이쪽에 만들겠다. 여기 모더나를 배출했군요. 이렇게는 좀 해야 돼요. 이건 잘하네요. 어찌됐든 감염병 진단, 신약 개발 등 고기술을 요구하는 바이오 창업 기업이 실험, 연구부터 임상 실험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인프라나 네트워크를 종합 지원하는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다. 그래서 이 내용 때문에 더 급등했던 것 같고요. 아미코제는 중장기적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른 종목 중에서 또 오랜 기다림을 또 갖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태고 사이언스인데요. 국내 이제 대표적인 세포 치료제 이제 기업인데 시총이 2,300억, 2,000억이 이제 밑에서는 2,000억이 안 됐죠. 그래서 이건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려왔는데, 오늘 이제 좀 튀다가 이제 매물 소화하는 것 때문에 좀 음봉으로 밀리긴 했지만, 어쨌든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세포 치료제 기업, 그 기술들, 특히나 이제 CDMO 사업에 진출이 임박해 있다는 내용이 튀게 만들었는데요. 복수 업체와 지금 세포 치료제 CDMO 계약 체결이 임박했다. 해당 업체들과 개발 생산과 관련해서 기술적인 부분을 세밀하게 맞춰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좋은 소식이 아마 있게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런 유망한 기업들은 기다릴 수 있죠. 그렇게 좀 보면 될까. 주가도 이제 낮은 위치에 있고 밸류도 낮은 위치에 있고 또 이제 신약을 개발하는 그런 모멘텀까지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여전히 이제 상승의 어떤 룸은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일진 머티리얼즈도 이제 전고점 부근으로 지금 다가가는 그런 모습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앞타바이오 같은 경우도 여기서 올려치고 나서 이거 이제 유망주 리포트로 소개해드리고 나서 급등해서 제가 매도 의견 드렸던 기업인데요. 그 뒤로 이제 조정을 잘 거친 것 같아요. 거치고 여기서 튀는 듯 하다가 밀려버렸는데 오늘은 8.9% 상승이네요. 파이프라인은 굉장히 매력적인 파이프라인들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올렸던 포인트는 코로나19 경구용 제재를 이제 만들려는 것 같아요. 캐나다 특허를 취득했다. 그래서 이거 아니라도 이제 괜찮은 파이프라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제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피플바이오 3.3%. 이 치매 관련해서 향후 이 베타 아밀로이드로 이제 진단하는 그 수요가 많이 있을 건데요. 그런 부분에서 피플바이오 앞으로 좀 유망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건강기능식품 건기식 OEM 업체 노바렉스는 제가 꾸준하게 좀 강조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요거는 장기적인 성장이 상당히 좀 가시화돼 있죠. 그리고 이제 올해는 또 증설 통해 가지고 그 공장 가동으로 이 규모 자체도 상당히 좀 커지는 그런 어떤 좋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작년 7월달, 8월달 요때 고점 찍고 옆으로 좀 기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흐름이 이게 돌파하기 직전에 어떤 흐름이 좀 전개되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이제 조금 멤버십 통해 가지고 오전에 좀 설명드린 기업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최근에 뭐 수급 쪽으로도 좋습니다. 기관 외국인들 수급도 좋고 돌파하기 위한 어떤 흐름들
실적도 거기에 동반해서 좋은 흐름들을 내고 있죠. 그래서 건기식 관련해 가지고는 뉴트리, 노바렉스 이런 기업을 저는 상당히 선호한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 종목 이제 순인데요.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의 규모 자체도 굉장히 작아요. 1위가 지금 롯데정밀화학인데 보시면 270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시장이 뭐랄까 정말 약간 좀 작은 종목들 개별 종목 단의 그런 흐름이었다는 걸 좀 알 수 있고요. 뭐 여기 뭐 예를 들면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뭐 LG화학이나 뭐 삼성에스테 이런 것들이 뭐 700억, 800억, 1200억 뭐 이렇게 붙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은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예. 보면 약간 좀 환경 관련된 기업들 뭐 2차전지라든지 환경 관련된 롯데 정밀화학 같은 경우도요. 여기 이제 환경 쪽으로 조금 최근에 사업을 한다는 부분들이 좀 부각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고 뭐 너무 특징이 없으니까 짚어드리기도 좀 애매한 그런 종목들인 것 같아요. 코스닥은 조금 뚜렷한 부분이 있습니다. 2차전지, 반도체, 또 M&A 이슈 있었던 거, 그리고 바이오 쪽에 또 이제 오세 임플란트 이런 것들, 앞타바이오, 요 정도. 카카오 게임즈 수급은 계속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개별적인 어떤 성격의 종목들이 주로 이제 흐름이 좋았던 것 같고요. 에코 마케팅도 뭐 이제 그 광고 회사죠. 광고에서 이제 지금 그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온라인하고 이제 모바일 상에서 그 이제 광고 마케팅하는 그런 회사죠. 그래서 트렌드에 이제 정확히 부합되는 그런 기업이고요. 매출액과 이익이 계속 성장하는 그런 어떤 기업이기 때문에 투자 유망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14% 튀는 흐름, 수급도 좋았고 뭐 성장주라고 볼 수 있죠. 이 종목도. 그래서 뭐 특징점은 2차전지 이슈 있었던 거, 반도체 뭐 이런 쪽 기업 정도가 있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은 좀 개별주 장세였고요. 그리고 이제 분명 모멘텀적인 성장 측면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 주로 이제 지수는 양시장 모두 그냥 보합 근방이었는데 막 이렇게 14% 튀고 10% 가까이 튀는 종목들이 꽤나 많았다는 거. 그래서 종목에 좀 포커스 둔 전략으로 지금부터는 계속 좀 해나가야지 시장에 의거해서 시장 오르면 다 같이 그냥 우르르 따라가고 이런 관점으로 좀 전략을 세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수 관련주하고 또 이제 그 아랫단에서 또 주도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좀 중형주들 한 1에서 5조 원 사이 되는 그런 기업들도 포트에 잘 넣으셔가지고 지금 시장의 흐름에 오롯이 좀 수혜를 입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은 이 정도 체크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오늘 이슈 이렇게 좀 짚어볼 텐데요. 요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탄소 국경세를 유럽에서 지금 도입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저는 탑픽 종목으로 이 종목을 계속 꼽아드리고 있었거든요. 에코프로 HN 최근에 이제 인적 분할해가지고 상장한 기업이죠. 이 기업이 최근에도 흐름 좋으면서 장기적으로 저는 굉장히 유망하다고 생각해요. SK증권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유럽의 탄소세 개혁안, 탄소 배출권 시장을 달군다. 오늘입니다. 탄소 국경세 도입안을 이제 발표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EU 집행위 오는 7월 14일 2030년 유럽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55% 감축하기 위한 입법 패키지를 이제 발표하고요. 탄소 국경 조정 제도 도입안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EU는 1차적으로 탄소 배출이 많은 품목에 이 조정 제도를 적용할 걸로 예상되면서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6년부터 전면 도입할 계획이고요. 비용에 대한 부과 방식, 결국 이제 페널티 주는 겁니다. 기업이 탄소 배출권을 의무적으로 구입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탄소 배출권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업들, 환경 기업들, 뭐 대표적인 게 뭐 테슬라 같은 기업이 탄소 배출권을 많이 가지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이제 상당히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또 팔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탄소 배출권을. 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보다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은 이 인증서를 추가로 구매해서
일종의 관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철강, 화학 뭐 이런 막 탄소를 많이 내뿜어가지고 페널티가 좀 있을 만한 그런 업종의 종목들이 좀 빠졌어요, 많이. 그래서 수출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국내 철강, 석유화학 업종의 악재다. 난방유나 항공유가 포함될 것으로 보여 유럽의 저가 항공사도 타격이 예상된다. 뭐 그러나 이제 경쟁국들도 상황 비슷할 것이고 탄소 배출 절감에 성공할 수 있는 기업들에게 유리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그래서 역시나 이제 ESG를 우리가 생각해 보더라도 이 친환경 관련한 기업 그리고 친환경 관련 비즈니스로서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은 이거는 앞으로 가치가 엄청나게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본다면 뭐 개인적으로는 에코프로 HN이 환경 관련주로서는 좀 탑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꾸준하게 잘 커버해드리고 분석해드린 종목이죠. 어쨌든 지금 탄소 배출권의 어떤 가격도 꾸준하게 이렇게 상승하고 올해부터는 21년도 올해부터는 가파르게 지금 2배 이렇게 급등했네요. 엄청나게 급등한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결국 이제 친환경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고려아연을 좀 빠뜨렸네요. 시세 이제 점검해 드릴 때. 고려아연이 LG그룹하고 이제 배터리 소재 이제 생산 합작사를 만든다는 소식에 고려아연이 이렇게 11%나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좀 하루짜리는 아닐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 성장이라는 프레임을 쓰기 어려운 기업이 이 성장을 붙였기 때문에 기관들 돈을 굉장히 많이 샀는데요. 7만 주지만 이게 금액으로 치더라도 340억입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좀 중요한 뭐 고려아연의 어떤 모멘텀 흐름이 좀 전개됐고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이제 비철 금속 입지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LG가 이제 원한 거는 이제 생산 능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고려아연이 갖고 있는 그런 생산 능력을 활용해서 LG가 갖고 있는 이제 배터리 관련된 또 이제 기술 요걸 이제 접목해가지고 합작사를 또 추진하겠다. 결국 이제 양극재 원료 프리커서라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많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양극재는 배터리 생산 원가의 40%를 차지하는데 전구체에 리튬을 더하면 양극재가 만들어진다. 합작사를 통해서 전구체를 직접 생산하면 원가 절감은 물론 해외 의존도가 높은 원재료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고려아연이 파트너로서 같이 또 손잡고 만들게 될 그런 이제 체결이 업무협약 MOU가 맺어진 것 같고요. 이르면 연내 합작사를 설립해서 내년부터 시설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구체적인 지분율이나 자본금 등은 뭐 결정되지 않았지만 뭐 균등한 수준으로 뭐 될 걸로 알려졌고 생산 라인은 고려아연 공장이 있는 울산 인근이 이제 유력하다. 그래서 합작사 설립은 배터리 핵심 소재 경쟁력을 높이려는 양사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현재 LG화학은 청주와 우시에 중국 우시에 양극재 공장을 운영 중이다. 구미 공장을 더해서 24년 이후 국내외 양극재 생산량은 최대 23만 톤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전구체가 많이 필요하다. 중국에선 화유 코발트와 취저우에 전구체 합작사를 가동하고 있으나 국내는 익상 공장에서만 전구체를 만든다. 그래서 향후 좀 국내에서 생산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다. 중국 쪽에 이제 의존하면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한 것 같아요. 구공모 회장이. 그래서 고려아연의 최윤범 부회장과의 만남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배터리 원재료 조달처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걸로 보여지고요. 어쨌든 뭐 LG화학은 고려아연의 생산 능력, 고려아연은 확실한 이제 수요처를 그러니까 고려아연에 지금 발생된 이 이슈는 제가 왜 하루짜리 상승이 아닐 거라는 얘기를 드렸냐면 이게 그대로 그냥 엄청난 수요처를 지금 잡은 거잖아요. 고려아연 입장에서는 굉장한 호재입니다. 이건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또 분석을 좀 해드린 내용입니다. 어찌됐든 뭐 국내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또 서로 손을 잡으면서 또 성장의 어떤 포인트들을 좀 만드는 게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인 것 같고요. 계속 고려한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소식인데요. 셀트리온 오늘 오전에 인도네시아 기사가 딱 나와가지고 그 번역해가지고 좀 제가 올려드리기도 했는데요. 셀트리온 레키로나가 인도네시아에서 긴급 사용 승인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직 받은 건 아니고요. 일단은 임상 데이터 측면에서 요구사항을 충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제 긴급 사용 허가가 받을 걸로 예상이 된다는 그런 어떤 인도네시아 식약처죠. 여기서 이제 발언이 좀 나왔고, 그게 이제 인도네시아 이제 기사화가 된 거죠. 이 회의에서 7월 셋째 주에 긴급 사용 승인을 제공할 수가 있다. 레키로나에 대해서 이것은 코로나19 환자를 위함이다. 지금 이제 임상 데이터는 요구사항을 충족했는데 품질 데이터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받아서 검토하고 아마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아마 내줄 것 같고요. 지금 몇만 명씩 증가하고 있거든요. 인도네시아가 확진자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되게 다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셀트리온의 치료제가 그래도 그런 좋은 역할을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좋은 소식이 좀 있을 걸로 생각되는데 주가는 좀 밀렸어요. 아쉽지만 어쨌든 잘 나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은 그 매출로 찍히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이 레키노로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올랐고, 지금 그게 매출이 나오지 않는 부분이 주가 좀 약세에 영향을 미치는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주 따는 거, 매출 나오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마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장 마감하고 나온 내용인데요. 곰표 맥주 증시에 뜬다. 곰표 브랜드는 이제 대한제분이라는 회사가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같이 손을 잡고 이제 일부 로열티를 받으면서 세븐 브로이라는 이제 세븐 브로이 맥주라는 회사가 이제 대신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세븐 브로이라고 써 있어요. 곰표 맥주. 저도 한 번씩 먹어요. 그래서 요 수제 맥주 전문 기업 세븐 브로이 맥주가 IPO에 나선다고 합니다. 제주 맥주가 상장에 성공하고 흥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나서는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그 장외에서 투자를 받는데 기업 가치를 좀 좋게 받았어요. 왜냐하면 곰표 밀백주가 그냥 일시적으로만 그냥 그럴 줄 알았는데 지금 뭐 1년 넘게 계속 스테디셀러거든요. 나오면 다 팔리고. 그래서 올해 100억 정도 이상의 영업이익이 곰표 밀맥주에서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좋은 어떤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투자 유치에 좀 성공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성을 좀 인정받고 있고, 지난달 얼머스 인베스트먼트로부터 100억을 투자받았고, 이달에는 아이디벤처스 키움증권으로부터 40억을 추가로 투자받을 예정이다. 투자 유치 과정에서 몸값을 약 800에서 900억 수준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서 뭐 이런 소식도 이제 좋죠. 하여튼 요것도 한번 기대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에서 한샘의 이제 그 매각 계약이 이제 굉장히 큰 소식이었다 보여져요. 이게 이제 한샘의 기업 가치를 올리는 데는 여기 매각되는 게 더 나은 어떤 방향으로 갈 걸로 생각되거든요. IMM 여기 이제 그 프라이빗 이쿼티 여기 이제 사모펀드 IMM 사모펀드 요 계열 자체가 지금 인테리어 관련된 기업들을 많이 끼고 있어요. 오늘의 집이라고 이제 어플 써보신 적 있으시죠? 그거를 지금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인테리어 관련해 가지고 이 여러 어떤 기업들을 같이 묶어 가지고 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그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오하임 INT라고, 옛날에 이제 뭐 레이디 가구 뭐 이런 것들 그 온라인으로 지금 팔고 있는데, 그 IMM 요 사모펀드가 또 요 기업을 갖고 있거든요. 요거 기업도 이제 가구를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팔고 오늘의 집에서도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IMM에 매각한다는 소식이 들었을 때
야, 이거 뭔가 좀 판이 뭔가 좀 만들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이런 기업도 이제 급등한 것들 보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현대 리바트 뭐 이런 기업들이 오늘 또 튀었던 거는 인테리어 업계 좀 뭔가 지각 변동 이런 것들이 좀 예상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샘의 이제 요 사모펀드 쪽에 대한 매각은 한샘에 대한 좀 향후 기대 가치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뭔가 좀 괜찮은 매각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기 사모펀드에서 유관 기관들을 추가로 인수해서 한샘의 경쟁력을 높이는 볼트온 전략을 시행할 걸로 관측이 된다. 한샘 산하로 온라인 인테리어 업체를 편입함으로써 오늘의 집 꾸미기, 하우저 등 인테리어 이커머스 업체들과 정면 승부하는 방안 등이 예상된다. 특히나 이제 뭐 다양한 어떤 해외 쪽에 대한 어떤 진출 이런 것도 좀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많은 그 글로벌 기관 투자자 고객을 두고 있고 포트폴리오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도모하는데 어쨌든 여기 인수되는 게 좀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그런 부분에서 조금 기대되어지는 부분이 이렇게 시세 분출에도 좀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샘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중장기적으로 또 한번 어떤 시너지가 날지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장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데요. 오늘은 뭐 이슈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드렸고, 지금은 종목별 장세, 내가 이 종목이 분명한 어떤 이유가 있는가, 그 부분에 좀 포커싱을 두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뭐 장중에 좀 책들 좀 많이 보는 편인데요. 최근에 좀 산 책이 굉장히 좀 심취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은 문구나 내용들이 있으면 이렇게 좀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요. 거기 이제 서평을 쓴 한 센터장님의 어떤 얘기인데, 시장은 유기체이기에 특정 모델과 논리적 인과관계만으로는 정답을 찾을 수가 없다. 시장은 이제 정말 유기체 같은 거죠. 주가 기업이익 사회 구조에서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면 이전의 관계는 변이되기 때문이다. 과거의 성과가 좋았더라도 현재나 미래 잘 작동할 것이라 확신할 수는 없다. 확률은 당연히 높아요. 과거에 이제 어떤 좋은 성과를 냈고 정말 뭐 예를 들면 어떤 큰 주식으로 큰 거부가 됐다면 그런 어떤 방향이 있어가지고 확률적으로는 앞으로도 좋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겠지만, 그게 이제 확신을 가져다 주는 포인트는 아니라 봐요. 계속적으로 이제 시장의 어떤 그런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변이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뭐 시스템 트레이딩 하시던 분들 같은 경우도 과거에 정말 잘 맞았던 그런 어떤 로직들이 지금은 안 맞다. 그러니까 항상 그 변화에 또 순응하고 맞춰가지고 또 그 방식론에 대한 부분도 변화되어 간다. 변화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좀 하는데요. 문득 이런 내용을 들으니까 이제 그런 투자 고수들이 했던 얘기들, 투자에 어떤 큰 성과를 냈던 사람들이 하던 얘기들이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또 종목별 흐름, 야, 이 호재 나왔는데 왜 주가 안 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모든 게 이제 논리적 인과관계만으로 또 되는 부분이 아닌 거죠. 결국 시장은 유기체라는 거, 그 부분을 꼭 생각을 하시면서 전략을 세우고 또 성과를 또 분석하고 피드백을 스스로 가져가면서 또 시장을 좀 헤쳐나가고 대응하는 그런 데 좀 전제로서 삼으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됩니다. 하여튼 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시장이 뭐랄까 조금 선별적으로 오르는 거 위주로 가고 전체적으로 좀 움직이진 않는데요. 원래 시장은 그래요. 전부 그냥 우르르 다 같이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또 조바심 내지 않고 내가 가진 종목, 내가 형성하고 있는 포트 점검하면서 이번 시장 강세장의 흐름을 잘 적응하고 순응할 수 있도록 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